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며 잠을 설치고 낮에는 이유 없이 피곤해지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지켜본 결과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만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왔고 그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표정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립선 문제, 배뇨 문제, 성기능 문제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부끄러운 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는 여러분께 의학적인 사실을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숨길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알게 되면 약이나 수술 없이도 상당 부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대한빈뇨의학회와 국내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 70대가 되면 80%가 넘는 분들이 전립선 비대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은 아직 참을 만하다거나 이 나이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은 운명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는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약을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께 설명드리고 직접 효과를 확인한 5가지 생활 습관을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그곳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립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전립선은 크기가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대략 호두알 정도의 크기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전립선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배뇨도 자연스럽고 밤에 잠을 깨는 일도 드뭅니다. 문제는 대부분 50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조직은 호르몬 변화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암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암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그 결과 소변의 흐름이 약해지고 잔뇨감이 생기며 특히 밤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입원 환자 중 약 38%가 야간뇨와 배뇨장애로 인해 수면장애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전립선이 이렇게 삶을 힘들게 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 동안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어나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더라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남성에서는 5명 중 4명이 관련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 나이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병원을 미루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방치해야 하는 운명은 아닙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전립선의 염증과 기능 저하가 일상적인 수분 섭취 활동량 수면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소식은 여기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의 상당 부분은 매일의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바로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습관 1. 물을 올바르게 마시기. 이제 첫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만 전립선 건강에서는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물 많이 마시라고 해서 저녁에도 열심히 마셨는데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갑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신경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미 몸이 가볍게 탈수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변은 점점 진해지고 자극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농축된 소변이 방광과 전립선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면 배뇨가 불편해지고 야간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에서 65세 이상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뇨로 입원하거나 외래를 방문한 환자 중 약 60%가 수분 섭취 시간이 저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양의 물, 즉 맑은 물을 오전과 오후 초반에 나누어 마신 그룹에서는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평균 30-40%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여러 국내 언론과 학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맑은 물 한 컵을 드십시오. 이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오전 동안 두세 컵 점심 식사 후부터 오후 4시 이전까지 두세 컵을 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대부분 낮 시간에 채우게 됩니다. 반대로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국, 찌개 같은 수분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 커피나 차를 드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료는 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소변을 더 자주 만들고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물을 낮에 집중해서 마시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습관의 핵심입니다. 소변이 안정되면 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전립선 주변의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 2. 식사 후 15분 동안 산책하세요. 두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아주 간단한 행동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등산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 후에 단 15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혈액은 자연스럽게 소화를 돕기 위해 복부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그대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골반 부위, 특히 전립선 주변의 혈류는 정체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가볍게 걷게 되면 다리와 골반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과정은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된 국내 연구에서 65세 이상 남성 1000여여 명을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담미아 부이에퍼 20분 정도 걷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배뇨 불편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악화될 위험이 약 30% 낮았습니다. 특히 당뇨나 복부 비만을 동반한 분들에서 그 차이는 더 뚜렷했습니다. 이는 식후 걷기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신 후 먼저 맑은 물 한두 모금으로 입안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밖으로 나가거나 집 안복도를 걸으셔도 좋습니다. 속도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속도가 적당합니다. 점심과 저녁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고령 남성의 전립선 관련 외래 방문 중 상당수가 운동 부족과 좌식 생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물을 낮에 잘 마시고 식후에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에는 운동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습관 3.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소변과만 관련된 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남성의 생식 기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분비와 배출이 반복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정 과정은 전립선 안에 쌓일 수 있는 노폐물과 염증 유발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에 정체가 생기고 염증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혈액순환입니다. 성적 반응과 사정은 골반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전립선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은 전립선 건강의 큰 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잘 알려진 대규모 국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명문 의과대학 연구팀이 수만 명의 남성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규칙적으로 사정을 유지한 남성 그룹에서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 비뇨의학 학술지에 실려 여러 나라에서 인용되었고 전립선 건강 관리에 있어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주제를 부끄럽게 여기고 심지어 의사에게도 묻지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건강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의학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자극은 전립선에 비슷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기가 잘 되지 않거나 성기능의 변화가 느껴진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현재 비뇨의학과에는 다양한 검사와 치료 방법이 있고 많은 경우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보더라도 성기능 문제로 병원을 찾은 고령 남성의 상당수가 치료 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이렇게 일상적인 생리활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또한 전립선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습관 4. 전립선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염증 정도와 기능 상태가 달라지는 기관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식탁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익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조직에 직접 작용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중요한 점은 생토마토보다 익혀서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영양연구팀이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2번 이상 익힌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 관련 외래 방문 비율이 약 25% 낮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는 아연입니다. 전립선에는 다른 장기보다 아연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조직 안정성이 떨어지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 호박씨와 굴입니다. 특히 호박씨는 간식으로 소량씩 꾸준히 드시기 좋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남성의 상당수가 아연 섭취량이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체내에서 해독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소 섭취가 적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비대 관련 입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탁의 색깔을 먼저 보십시오. 빨간색 토마토, 초록색 채소, 흰색 생선이나 닭고기가 함께 있으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단백질은 가능한 한 생선이나 흰살고기를 선택하시고 튀김보다는 삶거나 볶되 기름은 적게 쓰십시오. 반대로 줄이셔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술, 특히 잦은 음주는 전립선을 직접 자극합니다. 붉은 고기를 자주 많이 드시는 식습관, 가공식품과 햄, 소시지는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통계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입원한 고령 남성 중 상당수가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을 바로잡으면 전립선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습관 5.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는 몸속 염증을 여러 배로 키우는 조건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처럼 염증에 민감한 기관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회복을 담당하는 여러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조직을 수리하고 면역을 조절하며 낮 동안 쌓인 염증을 정리하는 과정이 대부분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는 상태가 지속되면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남성일수록 피로, 우울감, 배뇨 불편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잠만 잘 자면 몸이 훨씬 편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면은 전립선 건강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잠자는 공간도 중요합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하며 약간 서늘한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지 마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0분 전부터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물 마시는 습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깊어지고 전립선도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몸을 바꾸게 됩니다. 4주간의 실용적인 계획 가이드,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께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4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제가 직접 지켜본 한 분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모 어르신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밤에 4-5번씩 화장실을 가고 낮에는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약부터 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먼저 4주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주는 기본을 다지는 주입니다. 이 주에는 물 마시는 시간부터 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1컵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줄이는 연습을 합니다. 동시에 점심과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드는 시간, 밤에 깨는 횟수를 간단히 메모해 봅니다. 김 어르신은 첫 주가 끝날 무렵 밤에 한 번 덜 깨는 날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주에는 식탁을 바꿉니다.
익힌 토마토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고 호박씨를 간식으로 추가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짧게 걷기를 이어갑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어르신도 이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주는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주입니다. 배우자와 생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 보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합니다. 동시에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김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괜히 숨기고 있었구나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시기에 야간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넷째 주는 점검의 시간입니다. 지난 3주를 돌아보며 무엇이 잘 맞았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정리합니다. 효과가 있었던 습관은 유지하고 부담되는 부분은 조정합니다. 만약 1년 이상 전립선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이 시점에 비뇨의학과 방문을 권합니다. 김어르신은 검사 후 왜 진작 안 왔을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주는 완벽해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주가 가장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부터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 집중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후 15분 걷기는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살려줍니다. 셋째 나이가 들어서도 물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넷째 익힌 토마토와 채소 중심의 식사는 전립선을 안에서부터 보호합니다. 다섯째 잠을 잘 자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립선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동안 반복해온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불편함이 크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버지, 남편,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